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접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안희정 지사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는데 결국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렇게 유력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새벽에 한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 성폭행 이제 논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도지사직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라면서 폭로 하루 만에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뭐 시간상은 뭐 날짜 변경으로 치니까 하루지만 이게 뭐 폭로 인터뷰 나오고서는 이제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충남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어제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에게 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이 정말 진짜 용기를 내신 이 김지은 씨의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부터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안희정 지사는 처음에 이 인터뷰가 나왔을 때 그때는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최초의 이제 보도가 나올 당시, 그러니까 뉴스룸에서 JTBC 뉴스룸에서 딱 보도가 나올 당시에 첫 번째 이제 입장은 뭐였냐면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다.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였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성관계이긴 했지만 성관계 자체는 합의가 돼 있어요. 즉 범죄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먼저 나왔었는데 이제 김지은 씨가 이제 직접 출연을 해서 심경을 밝히고 나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SNS에 본인의 입장을 변경을 한 거죠. 근데 어제는 뭐 일단 안희정 지사가 개인적인 입장이보다 비서실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네. 안희정 지사의 이 페이스북을 보면 이건 비서실의 입장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된 건데요. 네.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6월부터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수행비서는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행비서를 이제 남성 도지사의 경우 여성 수행비서 하는 건 혹여라도 생길 문제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원래.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수행비서로 이제 러시아 출장이나 여기서 스위스 출장을 가면서 네. 그곳에서 이제 이 김지은 씨의 얘기로는 안희정 지사가 본인을 성폭행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사실 어젯밤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면 실시간 검색어가 있잖아요. 네. 1등에서 10등까지가 다 안희정 지사 관련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제 JTBC 뉴스룸에 어렵게 정말 용기를 내서 출연을 직접 한 김지은 씨의 얘기를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 지사였고 지사님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복준님, 예. 저는 저 인터뷰를 다시 보기로 여러 번 곱씹어 봤는데 이 내용이 정말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안희정 지사는 김지은 씨한테는 정말 상대할 수가 없는 높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지은 씨 사실은 제가 어제 그 나이를 보니까 제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아, 저도 저 이 방송을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속에서 아주 뜨거운 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랬었는데요. 러시아 그리고 스위스에서 그 봤던 그 풍광만 기억해라. 그리고 본인이 행사했던 성폭행은 잊어라. 그게 잊어지는 겁니까? 네? 그리고 뭐 잊으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노력을 좀 했대요. 실제로 기억 속에서 잊어야 된다 하면서 도려냈지만 도려내도 가슴 속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 저 여기 내용을 보면요. 네. 김지은 씨가 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네 의견을 달지 마라. 너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림자처럼 살아라. 이 얘기는요. 이거는 김지은 씨가 스스로 생각해낸 그 문구가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안 지사가 실제로 했던 그 말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억하고 전달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왕의 경지에서 그 주변 일을 쳐다본 거죠. 네. 자신의 어떤 소유물이나 부속물 같이 생각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지금 말하는 요즘에 권력과 성폭행이 융합한 네. 위계에 의한 전형적인 성범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김지은 씨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희정 지사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가 다시 이제 충남도청으로 내려갔을 시기인 이 작년 6월부터 네. 8개월간 이제 비서로 일하면서 이제 이런 피해를 계속 당해왔다는 건데 네. 총 4번의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입니다. 지난해 6월에 사실 어제 인터뷰를 보신 분은 이제 내용을 많이들 김지은 씨로부터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김지은 씨는 애초에는 그 안희정 지사와의 인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애초에는 안희정 대선 예비 후보 당시 캠프의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느닷없이란 말을 제가 쓰냐면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24시간 후보 곁을 지켜야 하는 수행비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도 어느 순간 느닷없이 수행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6월부터 8개월 동안, 무려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수시로 성추행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서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특히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등 해외 일정 수행 당시 대부분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직도 김지은 씨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안희정 지사를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전히 인터뷰 도중에도 지사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지금 수행비서로 일을 했다라면 지금 뭐 아까 김지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생각도 없어야 되고 안희정 지사를 비추는 거울이고 뭐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결국 법이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지내왔다면 지금도 당연히 안희정 지사님이란 그 호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본인에게 몹쓸 짓을 했더라도
근데 이제 그 님이라는 게 존경의 의미의 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의 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지은 씨가 또 말하는 맨 마지막에 두려워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네.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짠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거대 권력에 대항한 약한 피해자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 피해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희정 지사님이라는 님의 의미가 뭔지 뭐 제가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잠시 충남도청으로 한번 갔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 때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리가 지사가 안 계신 그런 비상 상황인 만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들 또 우리 전 직원들 모두 큰 경각심과 도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 일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권한대행인 제가 도민들의 선출직 대표가 아닌 것이니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일반 도민들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나 또 지역의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정치권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면서 권한 대행으로서의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 이런 과정에서 많은 남궁영 충남도청 행정부지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죠. 저희가 중간에 연결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무슨 내용이야 하실 건데요. 이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안희정 지사가 SNS를 통해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도지사 궐석 상태입니다. 사실상의 궐석 상태입니다. 아직 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형식적, 요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궐석 상태이기 때문에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만 권한대행이 될 거고 6월 지방선거 통해서 새로운 충남도지사가 되면 그 지사가 이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발로 뛸 거예요. 그때까지 도정 공백이 없게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도민들의 민심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거는 뭐 충격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일단 저도 이제 공교롭게 충청 사람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이런 일이 또 터지니까 또 뭐 새삼 또 와서 닿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지사가 그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오기 이전에는 아까 뭐 우리 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상호 협의된 어떤 성관계 뭐 이제 이른바 법률 용어는 화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주장을 했다가 인터뷰가 종료되고 나니까 그 사실은 뭐 이 비서실에서 발표한 어떤 그 화관 합의된 성관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냥 내가 잘못된 거다 하고 네. 한 거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도 명백히 또 김지은 씨에 대한 어떤 피해자를 지정해가지고 사과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본인이 발표를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사라진 듯한데요. 네. 뭐 사과의 그것도 일정 부분 그나마 그거는 좀 지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향후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네.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혐의는 뭐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아마 위계 위력에 의한 어떤 이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 네. 김지은 씨 앞서 인터뷰 보면 네. 글쎄요 이게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적 증거로 이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주고받았던 비밀
SNS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비밀 SNS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그 아니에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네. 괴념치 말아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이거 내용을 듣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이 배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것을 보니 안희정 지사가 지금 네. 보니 김지은 씨를 제가 보기에는 세뇌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 김지은 씨에게 무언의 압력을 계속 넣었던 거죠.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자신은 또 지배계층에 있다 보니까 갑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김지은 씨를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공감 능력이 높다면은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인데 네. 그 김지은 씨를 그렇게 안 본 거죠. 이 표현에 이게 굉장히 김영희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게 격한 표현은 이 문구만 보면 격한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 겉으로 보기에는 격식을 차린 점잖아 보이는 표현에 무언의 압박, 압력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 안지사 같은 경우는 눈빛이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네. 네, 그 눈빛과 그 말투 그것을 동시에 보거나 듣게 되었더라면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의지, 이런 신체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순빈 아나운서 네. 비밀 SNS, 그 SNS의 명칭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는 대체 어떤 거길래 비밀 내용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와 이제 비서관의 이제 대화는 이 비밀 메신저인데 네. 여기에 이제 특별한 좀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 대화 내용을 지울 수 있었다는 점. 일반적으로 메신저 같은 경우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삭제가 가능하고 네. 특히 비밀 대화방 모드라고 이제 선택을 해놓으면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 내용들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SNS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이버 망명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SNS가 뭐 혹여라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사이버 망명을 하자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겁니다. 그랬죠. 네, 이거는 기억납니다. 비밀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 네. 압수수색도 안 되고 그리고 한 번 지우면 도저히 복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이 SNS를 통해서 김지은 씨와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사라질 대화 내용이니까 보안이 철저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용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요. 이걸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특정하게 범죄 행위를 했고 이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은 수사 단선해지는 향후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 네. 수사의 증거로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텔레그램 내에 있는 비밀 대화방 모드를 작동했던 적이 있고 네. 그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돼서 없어져요. 네. 예, 그 해체돼 버리는데 일정 부분 지금 김지은 씨가 소지하고 있는 거는 캡처한 게 아니고요. 네. 보니까 일반 방에서 또 공교롭게 그 대화한 내용이 살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어떤 수사의 어떤 증거로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네. 이제 저기에 나오는 내용이 저 내용에 뭐 저런 내용 뭐 그거 써 있으니까 네. 저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여부는 이제 뭐 그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네. 예.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의 이름을 자신의 SNS 메신저에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 놨는가 했더니 지금 CG 나오는 것처럼 우보 지사님이라는데 이게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네. 왜 우보 지사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우보지사님이라고 이름을 입력할 당시에는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요. 안희정 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보서의 자세로 일해왔다. 우보호서. 그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 같은데 우가 뭡니까,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네. 그러니까 소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아하. 호서는 호랑이 같은 눈을 갖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우직하게 걸으면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쓸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었죠. 눈매가 날카롭긴 날카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네네. 표현을 보고 우보지사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한때는 존경했을 안희정 지사를 우보지사라고 메신저에 이름을 저장해놨던 김지은 씨. 사실 김복준 의원님, 네. 우리가 말은 편하게, 말은 쉽게 8개월간의 고통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8개월이 김지은 씨에게는 8년, 80년, 800년의 세월 같았을 수도 있어요. 아예 원치 않는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수행비서라는 24시간 거의 같이 옆에 밀착해서 붙어다니는 사람이 입장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은 한시도 옆에서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8개월간을 거의 24시간 밀착한 상태에서 같이 그 사람하고 다녔다면 네.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제가 판단해도 진짜 정신과 가서 치료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실제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로 정확한 부분을 꼬집으신 게 어제 김지은 씨가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이 일을 겪은 후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전화로 먼저 문의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전화 상담은 어려우니 직접 내원, 즉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했는데 수행비서, 정무비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사 곁을 지켜야 하는 일정상 병원을 갈 수가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인터뷰 내용이 밝혀지면서 홍순민 아나운서 일단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이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아마 배신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보면 안희정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게 무섭고 두렵다. 안희정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성 상실, 네. 인간성에 관한 문제다. 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부인 사랑한다고 하더니 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당신의 이름 석자 알리겠다고 다녔는데 당신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아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배신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남구영 앞서 행정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전혀 없다. 이 내용 잠시 더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앞서 속보가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내용 좀 읽어주세요. 앞서 첫 줄에 사전에 인지 못했다. 이거 지금 할 소리라고 합니까? 충남도에서는 사전에 인지 못했다. 이거 지금 할 소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석고 대조에도 지금 안희정 지사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다 이거예요? 석고 대조해도 모자랄 판에 사전에 인지 못했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버젓이?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지금 잠적 상태인데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네티즌 반응을 봤고요. 사실 네티즌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제 공분하고 있다는 그 점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했다면 왜 김지은 씨는 그 8개월 동안 주변에 이 일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 홍순민 아나운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은 씨가 입장을 밝혔죠. 뭐라고 밝혔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변에 얘기를 했다면 해고되지 않았을까, 일에서 잘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마음으로 품고 살다가 네. 주변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뭐 지인, 이제 뭐 선배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나 네. 이게 구체적인 어떤 도움은 받지 못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직접 본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김영희 소장님. 네. 처음에는 거절을 하라고 주변에서 이 김지은 씨가 아예 SOS 주변에 도움 요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SOS 신호를 보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인터뷰에서.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 도움조차도 그 신호를 받은 사람조차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네. 김지은 씨가 이게 SOS를 청하더라도 결국엔 자기 힘으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체념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자신은 네. 그 전쟁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포로가 되잖아요. 네. 포로가 되면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거죠. 김지은 네. 씨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왜 캠프 홍보팀에 있던 그러면 김지은 씨를 대체 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임명했을까? 여기에도 궁금증이 따릅니다. 사실 이게 임명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4월에 이제 경선 후보 캠프 홍보비서였다가 수행비서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와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기 출장 멀리 가게 되면 그때도 계속 같이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성 간의 관계라면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당시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을 하고 김지은 씨를 이제 그러니까 이 수행비서로 임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당초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을 종합해서 보면 네. 대부분 권력형 성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말을 합니다. 네. 내부에서. 네. 근데 그 안에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겁한 방관자들이 있고요. 네. 방관자들은 보기만 하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구조였어요. 네. 사실 김지은 씨도 아까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할 정도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홍보비서에서 수행비서로 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인터뷰상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김지은 씨는 실제로 SOS를 여러 군데 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 수밖에 없네요. 저걸 네네 말씀하시죠. 이게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김지은 씨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 네. 김지은 씨가 자신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 옆에서 진짜 그 권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권력자의 위세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넘을 수 없는 벽이고 네. 잘못해서 또 이 사람한테 덤볐다가는 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나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김지은 씨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나름대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참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아마 이제 수사로 전 자꾸 이제 수사 쪽으로 연결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수사로 전환이 되면 아주 좋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스위스 쪽에서 아마 이 김지은 씨가 그 노를 한 모양이에요. 거절. 네.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 안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스위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꿔버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본인한테 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변화를 준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경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네.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예. 김지은 씨가 어제 참 어려운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인터뷰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해서 인터뷰를 하기까지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처럼 본인도 인터뷰 이후에 자신의 상황, 위치를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후에 저에게 닥쳐올 수많은 변화들 충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더 두려운 것은
안희정 지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후에라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조금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사와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을 국민들한테 얻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를 좀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억장도 무너지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김지은 씨 얘기 중에 정말 처절하고 막다른 곳까지 왔다고 느껴지는 게, 자신을 지금 순간 지켜줄 수 있는 건 방송이고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함축돼 있네요. 네. 아까 뭐 우리가 좀 그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안 지사에 대한 두려움, 그 엄청난 벽에 이 저항한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참 그 표현 보니까 좀 막, 저는 경찰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당하고 사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억장이 무너지고요. 네. 그리고 결국 그 부분을 안 지사하고 자신의 어떤 그 현격한 차이 때문에 네. 본인이 엄청난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방송에서 네. 국민들이 지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시청자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지켜줘야 됩니다. 네. 예, 지켜줘야죠. 내 자식인데요. 우리 자식 갖고 우리 지켜줘야 되고요. 이제 네. 저 뭐 자꾸 제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 여기서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지금 조금 전 김지은 씨 인터뷰에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재차 묻습니다. 다른 피해자라면 그 다른 피해자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까? 재차 물었더니 김지은 씨가 거기에 맞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들이 보통 피해자가 다수였지 않습니까? 이윤택 씨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얘기에 명확하게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건 김지은 씨가 누가 또 안희정 지사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건지 알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두 명에 그치는 상황이, 피해자 김지은 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있다면, 이거는 정말 그 충남도지사로서의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명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큰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건, 네. 김지은 씨가 조금 전에 김복준 위원님께서는 거의 정말 울컥해하셔가지고 말을 다 잊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셨는데, 네. 정말 얼마나 두려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래서 김지은 씨 얘기는 그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 힘내라. 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도 힘을 내서 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냅시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슴을 굉장히 먹먹하게 합니다. 요 피해 내용을 제가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이렇습니다. 안 지사한테 김지은 씨가 성폭행 사회 네. 4번, 그 다음에 수시로 희롱, 혹은 성추행, 네. 그건 수시로 있었다. 그 다음에 안 지사로부터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또 있다. 네. 이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자신은 지금 안 지사한테 당한 거 이외에도 또 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성범죄를 한 다른 또 가해자가 하나 더 있다. 네. 요 내용입니다. 이거. 네. 저 통틀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 충남 행정부지사의 기자회견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아유. 내용이.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김지은 씨는 인터뷰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안희정 지사로부터만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도청에 근무하는 안희정 주변 인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말을 꾸며냈을까요?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 추가 가해자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충남도 지방경찰청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100번 떠드는 것보다 경찰의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가서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내용은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희정 지사도 뭔가 자신의 과거 행동이 걱정됐을 법도 하잖아요. 걱정이 됐었겠죠. 네. 이 날은 그러니까 2월 25일 어떤 날이냐면요. 네. 서정 검사가 미투 폭로한 지 정확히 한 달 되는 날입니다. 하하. 이때 안 지사가 이 김지은 비서를 불러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 미투 이런 논란 보면서 너한테 보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김지은 비서에게 상처가 됐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이때부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미안하다, 괜찮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은 김지은 이제 그 비서가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아니겠다. 오늘은 아니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날마저도 이 김지은 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복진 의원님? 이거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분명한 거는 안 지사가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어요. 심정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갈등 많이 했고 뭐 이 떨리고 하니까 저 김지은 씨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 불렀던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처음에 부르대는 회유였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잘 회유하고 무마하려는 시도였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 회유의 방법을 성폭행으로 선택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이 홍순빈 아나운서가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배신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 기사를 보면 이 순서를 딱 보면요.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이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기사 바로 전 기사가 미투 운동 동참해달랍니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얘기예요? 안희정 지사가 어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룸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안희정 지사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다 이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성차별의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 인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에 우리 모든 사회가 동참해달라. 라고 해서 미투 운동을 독려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 기사가 났던 겁니다. 김 소장님. 네. 저 순간에는 꿈에도 몰랐을까요? 에이, 내 과거가 드러날까? 꿈에도 몰랐을까요? 그 자신의 계획이 그러니까 자신의 청사진에는 그런 들키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단 거 보니까 네. 자신은 안 걸릴 줄 알고 그랬나 가해자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그랬고 이중인격의 끝판왕이라고도 네.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네. 본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했던 거죠. 아하. 지금요,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지금 충남 도민들의 상실감, 배실감, 허탈감,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안희정 지사는 관사로 돌아오지 않고 현재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잠적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도민들의 어떤 분노를 여실히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충남도지사 관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유리창이 곳곳이 오늘 아침 모습이에요. 곳곳이 깨져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는 게 현장에 취재를 간 MBN 기자의 전언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외경의 스케치 모습입니다만 곳곳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곳곳에 관사 유리창이 깨져 있다. 이게 바로
김복진 의원님, 네. 이게 이 장면이 지금 충남 도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 같습니다. 네, 분노의 표출이죠. 네. 그동안 저 사람을 우리 도의 어떤 수장으로 모시고 투표해서 저렇게 했더니 이건 뭐 정말 이런 파렴치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조감, 분노 이런 게 표현된 것 같은데요. 뭐 당분간 안 지사님 잘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차악이 돼서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 이후의 그 여정을 네. 보면 차악이 대선에 이제는 유력한 주자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인물로 유망했던 인물이었는데 안희정 지사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으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 안희정 이제 충남도지사죠. 2001년과 2002년에 그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 사무국 국장과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후보 비서실 정무팀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안희정,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함께 뭐 좌희정, 우광재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좀 그랬죠. 측근측에 속했었고, 네. 뭐 작년 이제 대선 기간에는 네. 잘생긴 외모 덕분에 네. 그 인기 아이돌 그룹 네. 엑소, 충남 엑소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네. 특히 이제 그 도민들에게 네. 큰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엑소 측에서 들으면 지금은 상당히 열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당시에는 충남 엑소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충남지사에 당선되고 2014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그런데 최근에 3선 도전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었죠. 그래서 차기 대선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정치 생명은 뭐 이미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뉴스파이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 또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각 당들의 반응도 어제 분주하게 움직였고 실제로 격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 인터뷰가 나온 이후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한밤중에 소집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이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결과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돼서 거의 1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출당과 제명 조치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한 수순이라 봐야 될 게요. 네.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아하. 지금 이제 지방선거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네. 어제가 딱 100일 남았었어요. 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어찌 보면 거의 제일 유력했던 후보였고 그리고 충남, 충북의 어찌 보면 충청도 도민들에게는 이제 우리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리했던 지역이 아니라 충청도에서 지금 여당이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안희정 지사였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의 이런 충격적인 성추문이, 성폭력이 이제 보도가 되고 거기다가 지금 진위 여부 확인 안 하고 바로 지금 윤리심판으로 출당 제명한다 그러잖아요. 어제 김지은 씨의 얘기가 이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바로 안희정 지사 측에서 처음에 최소한 이거 부적절한 선거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하루 이틀만 끌면 이거는 이제 정말 민주당으로서도 감당이 안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긴급 윤리심판원을 열고 빠르면 오늘 중에 완전히 이제 출당하고 제명 조치를 거칠 것 같습니다.
충격파는 야당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홍순빈 아나운서 야당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일단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이제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던 정의롭고 상식 있는 모습이 가면이었다고 생각하니 슬프다. 피해자의 눈물의 폭로를 듣고 있자니 안 지사는 참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 수석 대변인 신용현 대변인은 성범죄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가지 말고 성범죄자들을 감싸지 말아야 한다. 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요. 충격적인 일이다. 진상 속히 밝혀져서 확인돼야 한다. 네. 추혜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안희정 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야당은 그러니까 일제히 이렇게 안 지사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자, 이제 관심은 김복준 의원님. 네. 아직까지는 잠적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안희정 지사입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지금 그 충남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요. 네.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그 피해자 조사가 오늘 아마 김지은 씨가 고소장을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수사 단서가 이미 만들어졌고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안 지사한테 출석 요구서를 할 겁니다. 아마 결국 포토라인에 쓰게 될 겁니다. 네. 충남경찰청 포토라인에 쓰게 될 거고 네. 조사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어떤 성범죄라는 게 밝혀지면 네. 뭐 거기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차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 풍조가 조성되는 거는 좋은데요. 네. 일반 회사에서 문제예요. 하하. 일반 회사나 이 자질구레한 어떤 그 작은 그 어떤 기업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옆에 그 여직원 듣고 야 너도 미투하니? 이렇게 상사가 그럼 또 무슨 얘기 자기가 툭 던져놓고 이거 내가 지금 한 얘기도 미투에 해당될까? 이게 또 다른 폭력이네요. 이러면서 또 아하. 아유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야?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미투를 비하하면서 부당한 그 은연중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네.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하. 근데 이거 진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경우든 그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네. 내가 한 얘기로 해서 그 여성이 상대가 어떤 성적 어떤 어떤 수치심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럴까요? 네. 지금 일단 안 지사는 이 김지은 씨 얘기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했던 것은 아닌 거고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입니다. 네. 제가 죄명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명이 실제 성범죄 죄명보다 형량이 훨씬 낮아요. 하하. 훨씬 낮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강간죄라고 하죠. 강간죄 같은 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입니다. 아하. 폭행 협박보다 더 무서운 게 우월적 지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죄명이 이렇게 형량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회에서 지금 아까 야당 반응들 전부 다 이제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렸는데 이 반응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에서 정말 이 미투 운동의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정말 이 도저히 내 피해 사실을 알려봐야 해결이 안 됐던 이런 피해자들 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형량부터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우려되는 건요. 네. 어제 용기를 내서 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던 김지은 씨를 우리 사회가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이 제일 떠오르는 방법은 신변 보호 같은 것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지은 씨를 향한 2차, 3차 피해도 지금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 SNS 댓글을 통해 가지고 김지은 씨한테 어떤 비난하는 문구, 근거 없는 어떤 댓글 이런 걸로 2차, 3차 피해를 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심정적으로 피폐한 김지은 씨를 더 아프게 하는 네. 그렇게 이제 몰상식한 행위는 없겠죠. 네.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경찰 쪽에서도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신변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도 김지은 씨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네. 좀 촉구합니다. 예. 김 소장님, 네. 김지은 씨의 저 외침이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국민들이 네. 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네. 정말 절실하게 내가 지금 살 길은 국민밖에 없다. 네. 나 정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네. 나 좀 살려달라. 네. 지금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잠적 상태로 알려진 안희정 지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향후 법적 투쟁을 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석고대죄하게 나와서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법률적 대책 말고요. 혹시 하고 있다면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